여러분,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좋은 말만 하며 살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내 곁에서 멀어질까? 누군가를 일부러 상처 준 적도 없고 험한 말을 한 기억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화는 뜸해지고 안부를 묻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아주 가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괜찮다고 말하려다 괜히 목이 메고 마음 한쪽이 왈칵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애썼고 책임 있는 어른으로 살기 위해 참고 버텨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일터를 버티고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우느라 정작 나 자신은 늘 뒤로 밀어두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공감이 필요하냐고. 세상은 원래 차갑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생이 가장 흔들리는 순간에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돈도 정보도 조언도 아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던 그 기억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군가를 지나치게 맞추느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를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감이란 무엇인지, 왜 어떤 사람들은 조용한데도 늘 곁에 사람이 남는지, 그리고 공감이 결국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살리는 이유에 대해 차분히 천천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단 한 분에게라도 조금은 숨이 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삶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감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공감이란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그럴 수 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이런 말을 적절히 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를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관계는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공감은 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감은 듣는 태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말을 끊지 않는가, 중간에 판단하지 않는가, 조언부터 꺼내지 않는가. 이 세 가지가 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한 번은 방송을 하며 보험 영업으로 전국 1위를 한 분들을 연속으로 만나뵌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고 말도 잘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들이겠지. 그런데 실제로 만난 분들은 대부분 조용했고 체구도 크지 않았고 목소리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이분이 과연 영업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재촉하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말을 다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설득당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스스로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요. 공감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꺼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곁에는 늘 사람이 남고 어떤 사람 곁에는 말을 잘해도 사람이 머물지 않는지도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사람은 언제 누군가를 진짜로 필요로 할까요? 기분이 좋을 때일까요? 잘 풀릴 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평생 잊지 않습니다. 몸이 갑자기 아플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냉정해집니다. 그 순간, 말을 잘하던 사람,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조용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 괜히 서두르지 않고, 그랬군요 하고,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여주던 사람. 보험이라는 일의 특성도 그렇습니다. 보험은 기쁠 때 찾는 물건이 아닙니다. 여유 있을 때 쓰는 서비스도 아닙니다. 보험은 인생이 가장 약해졌을 때 손에 쥐게 되는 마지막 끈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믿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는지, 위기의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인지, 조용하고 말수가 적어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가장 힘들 때 전화를 걸 수 있겠다. 그 신뢰 하나로 사람은 계약을 하고 매달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지 않아도, 튀지 않아도, 앞에 나서지 않아도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오랫동안 사람 곁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를 이렇게 착각합니다. 잘 설명해야 한다고, 잘 설득해야 한다고,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사람이 찾는 건 설명이 아니라 안전한 마음입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부정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을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를 붙잡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도 관계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공감은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가장 단단하게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왜 우리는 공감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이야기를 듣는 일이 예전보다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 하소연을 하면 밤새 들어줄 힘도 있었고 괜히 내가 더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차가운 사람이 된 걸까요? 공감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청춘의 한가운데에서 IMF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옆집에 살던 가족이 말도 없이 떠나가던 시절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말, 명예퇴직이라는 말, 연쇄부도라는 단어를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내려놓아야 했고 버티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닫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격변의 한가운데를 통과한 세대입니다.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시대였고 배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모는 우리가 모셔야 했고 자식은 우리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늘 누군가의 중심이었지만 정작 누군가에게 기대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다 받아내기엔 마음의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공감이 어려워진 건 우리가 냉정해져서가 아니라 지칠 만큼 애써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공감은 의무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험도 아닙니다. 그리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아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요즘 사람 이야기가 힘든지, 왜 남의 고민을 들으면 괜히 짜증이 나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보는 것. 그것이 공감의 첫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공감이 안 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감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요? 저건 본인 선택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냉정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공감이 안 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경험의 테두리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공감이 어려울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리에 마음을 잠시 놓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왜 저 사람은 힘들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관계를 끊지 못할까? 왜 이용당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참을까? 그럴 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혹시 저 사람에게는 이 관계가 마지막일지도 모르지 않을까? 혹시 외로움이 상처보다 더 무서운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난은 멈추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공감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성하거나 옳다고 말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공감은 나는 너와 다르지만 네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는 알 것 같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감에는 완벽한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입장이라면 쉽지 않았겠네요. 이 말 속에는 조언도 없고 해결책도 없지만 사람은 그 한 문장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건네는 일입니다. 이 신호를 주는 순간 관계는 조금 숨을 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 됩니다. 공감을 잘해주다 보면 왜 내가 먼저 지칠까요? 공감을 잘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런 마음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나는 늘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 같아. 왜 나만 이해해야 하는 걸까? 내 마음은 누가 알아주지? 처음에는 그저 상대가 안쓰러워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관계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공감을 해줬을 뿐인데 내가 만만해진 것 같고 선을 넘는 부탁이 늘어나고 거절하면 미안해지는 상황.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무 물렁해서 그렇지. 이래서 사람한테 정주면 안 돼.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마음을 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던 겁니다. 공감을 잘하는 건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 능력이고 강점입니다. 다만 공감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경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 선을 넘는 건 어렵습니다. 나는 네 친구이지. 모든 걸 대신 감당해 줄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말입니다. 공감은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져가면서까지 상대를 떠받치는 건 공감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진짜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면서도 내 감정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경계를 지킬 수 있을 때 공감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까지 괜찮은 사람인지를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공감을 하다 지친다면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일지도 모르니까요. 공감은 결국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공감을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감은 남을 위한 거 아닌가요? 나는 늘 주는 쪽인데 정작 얻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감은 착한 사람만 하는 일처럼 느껴지고 어쩌면 손해보는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감은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합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늘 중심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 나서지도 않고 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흔들릴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대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무너질 때 조언을 쏟아내던 사람은 사라지고 말없이 들어주던 사람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공감으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익으로 묶인 관계는 이익이 사라지면 흩어지지만 공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공감은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의 안전망이 됩니다. 공감을 잘하는 분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특별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듣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그냥이 사람을 살립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준 기억, 그 기억이 쌓여 내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에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공감은 남을 위해 베푸는 미덕이 아니라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완벽하지 않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 내가 살아온 태도의 결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많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연락처에 사람이 많은 것이 능력처럼 느껴졌고 어디든 불러주는 자리가 많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오래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공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이상하게도 억지로 관리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자주 안부를 묻지 않아도, 매번 맞장구 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정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긴장해야 하고, 늘 잘 보여야 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이어져도 결국 나를 소모시킵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확장이 아니라
선별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더 붙잡을지가 아니라 누구와 자연스럽게 남을지를 살펴보는 시기입니다. 공감은 이 선별을 도와줍니다. 내 이야기를 해도 괜히 작아지지 않는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존중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공감은 그 편안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감은 모두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 내 인생의 속도를 이해해주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건네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남은 관계 몇 개면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든든해집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공감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에 닿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공감은 몇 가지 말을 외워서 상대에게 적용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문장을 찾느라 애쓰는 순간 공감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공감은 삶을 대하는 태도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설득해야 할 상대로 여기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보면 공감은 나이와 함께 깊어지는 것이지 연습만으로 늘어나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생을 보아왔고 수많은 실패와 후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의 선택이 내 기준과 다르더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면 저러지 않았겠지만 저 사람은 저 길이 최선이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공감입니다. 공감은 상대의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게 해주고 내 인생 역시 불필요한 갈등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래서 공감이 깊어질수록 말수는 줄고 침묵은 편안해집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공감이 만들어낸 가장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살고 있다는 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성공을 과시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나 자신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그 태도 하나면 삶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단해집니다. 공감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아닐지 몰라도 내 하루의 온도를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나와 사람 사이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결국 사람 곁에 남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돈일 수도 있고, 일의 성과일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어땠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공감은 눈에 띄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장으로 남지도 않고 숫자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종종 사소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대개 아주 조용한 장면입니다. 말없이 들어주던 얼굴, 서두르지 않던 목소리, 판단하지 않던 눈빛. 그 장면 하나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공감은 완벽한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할 의무도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의 인생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줄 아는 태도, 그리고 내 인생 역시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늘릴 필요도, 관계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남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도 마음이 닳지 않는 어른이면 충분합니다. 공감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지치지 않게 이어가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에 누군가가 요즘 어때요? 하고 물을 때 조금은 솔직해질 수 있다면,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조금은 천천히 끝까지 들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애써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사람 곁에 남는 어른으로, 나 자신 곁에도 남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말입니다.